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미래 세대가 우리 사회의 주인이 되기까지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요즘 제가 제일 고민 중에 하나가 밖에 나가서 저를 소개할 때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딱 한 단어로 뭔가 정의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뭘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지 좋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사실 그 이야기들을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일들을 두 가지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사진, 어떤 내용인지 감이 오시나요? 네, 뭔가 당이 막 써져 있고 뭔가 선거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당 이름들이 써 있고,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거지? 궁금하시죠? 자, 제가 또 하는 일 두 번째 사진입니다. 네, 이번엔 또 뭘 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풍선을 날리고 있는데, 저는 앞에 있는 요거 청소년 의회 일이고요. 청소년들과 만나서 시민 교육을 하고 있고요. 청년들과 또 함께 여러 가지 도전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미래 세대, 말 그대로 청소년과 청년들을 함께 만나서 시민으로 바라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부터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은 사실 지금 이 자리에도 같이 앉아 있고요. 교복을 입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분명한 주체 중에 하나이긴 하죠. 하지만 청소년은 우리 사회에서 삭제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어른들이 잘 들어주고 있는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죠. 단적인 예로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나에게 주어지는 그 1인 1표의 힘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한 표로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시민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내가 힘없는 시민이지만 그래도 한번 내 목소리를 내본다 하는 게 사실 투표인 거인데,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모두가 경험했었던 광장에서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내가 나의 대표자를 바꿔보고 싶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역시 목소리 낼 수 있는 그 한 수단은 결국 그 한 표인 거잖아요. 근데 그 한 표가 아직 청소년들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은 거죠. 말 그대로 청소년들의 의견이라는 건 우리 사회에서 계속해서 삭제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근데 청소년한테 왜 투표권을 사실 안 주죠? 많은 되돌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청소년이 판단 능력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 우리의 리더를 제대로 뽑을 수가 있어? 이 얘기를 하자마자 저기 있는 친구들이 한숨을 그냥 맞아요. 어른들은 청소년들이 아직 미성숙한 존재라고 늘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있어서 투표권을 여전히 주고 있지 않은 게 사실이죠.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거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어른들은 늘 옳은 결정을 하느냐? 전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정말 많은 실수들을 하잖아요. 대신에 옳지 못한 선택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하면 되죠? 지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한 해 그 추운데 다 광화문에 추워도 다 나가가지고 내가 잘못했지 이러면서 다 같이 혁명을 이끌어낸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청소년들에게도 사실 기회를 우리가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는 꼭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은 배워야 어른이 돼서 더 잘 선택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겠죠. 그런데 요즘 보면 청소년들한테 뭔가 선택하는 것, 내가 내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여기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한테 네가 뭘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라 라고 결정권을 준 적이 많은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적이 별로 없죠. 어떻게 하죠? 명확히 정해주죠. 너 몇 시에 학교 끝나면 어디 가서 공부하고 요거 끝나면 엄마가 요거 차 보낼 테니까 그 차 타고 다른 데 가가지고 요거 마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야 돼 라고 명확하게 모든 일정을 다 정해주잖아요. 심지어 공부하는 분량도 정해줍니다. 분량까지 정해주는 학원도 보내잖아요. 요즘 그런 학원도 있더라고요. 단순히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거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 공부 스케줄 잡아주는 학원도 있어요. 공부 스케줄을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멘토라는 이름을 붙이고서 누구 학생 오늘은 여기까지 몇 페이지까지 다 공부 마치고 요거 심화 학습까지 풀고 선생님한테 검사 받고 집에 돌아가세요 이러는 거죠. 아니 그것까지 왜 다 결정을 해줘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잘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즘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정말 많이 토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으로 어머니가 전화가 오신대요. 아니 우리 애 요 수업 들어야 되는데 지금 수강 신청해서 망해가지고 요 수업을 못 듣게 된다. 이게 말이 되냐. 심지어 그런 전화뿐만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애가 진짜 열심히 교수님 모든 말 농담하는 것까지 다 받아 적어가지고 녹음까지 다 해가지고 받아 적었는데 왜 내 딸이 C냐 C 학점밖에 안 되냐 A 학점 줘야지 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대학은 사실 선택 아닙니까? 선택이죠. 그리고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서 내가 좀 더 공부해 보겠다라고 가는 곳이 대학이죠. 그런데 나는 이 대학에 오는 그 순간까지 스스로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길은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난 뭘 공부해야 되지? 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심지어 그 공부에 있어서 얼마만큼 내가 고민해보고 질문을 던져보고 하는 것에 대한 선택의 기회가 지금껏이 없었기 때문에 대학 가서도 똑같은 거죠. 엄마 나 어느 과에 진학하는 게 좋겠어? 그 과를 가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리고 나서 엄마 나 어떤 수업 들으면 좋을까? 엄마가 이 수업 저 수업 막 다 뽑아줘요. 그걸 가죠. 그러니까 선택을 못합니다. 이 친구들이 나중에 가서 취직 못하고 그러면요 엄마한테 성질 내는 거죠. 엄마가 시키는 대로 다 내가 살아왔는데 왜 내가 취직을 못하냐고. 그것도 엄마가 책임져야지. 어머니 아버지들 지금 당장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나중에 그런 원망을 듣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100%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아이들한테 돌아가서 스스로 선택하게끔 많은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전 이 말씀은 사실은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이 열심히 너 요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는 여길 가야 되고, 심지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저 되게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어머님이 저 어릴 때 뭐라 그랬냐면 야 그림 그리는 거는 남자 새끼가 말이야 취미 활동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네가 다 잘나면 다 그거 그림 그리고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긴 뭘 할 수 있어요. 그거 그 취미 활동 뭐 여유가 생겨야지 그런 활동들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건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무의미한 걸요. 저희 어머니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막 학원 막 일부러 여기다 집어넣고 막 이랬는데 열심히 저 뛰쳐나왔거든요. 엄마가 보내는 학원들마다 다 뛰쳐나오고, 심지어 막 대학 가서도 너 나는 네가 법조인이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막 손 붙잡고서 막 그 학원에다가 막 들이밀어 넣었었어요. 역시 또 열심히 뛰쳐나왔죠. 단 한 번도 저는 그 페이지를 넘겨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님들이 아무리 그렇게 선택을 강요하시더라도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길들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런 연습을 하는 교육의 장을 열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배움의 장을 열어주고, 또 그 안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사회에다가 낼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꼭 필요로 하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청소년 의회입니다. 사실 청소년 의회라는 게 되게 새로운 컨텐츠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다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청소년 의회 어떻게 받아들이셨냐면, 그동안 어른들은 의회라는 공간에 청소년들이 가서 의원들이 하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서 한번 의사 진행을 해보고, 의사봉 땅땅땅 쳐보고, 다 같이 기념사진 촬영 끝! 그리고 내려가는 거였어요. 거기서 진행되는 발언들은요, 사실 어른들의 생각으로 청소년의 문제들을 다 스크립트를 짜줍니다. 찬성 토론, 반대 토론 이렇게 다 짜주는데, 의회에서 솔직히 찬성 토론, 반대 토론 진행되나요? 실제로 우리 국회에서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그런 찬성 토론, 반대 토론 치열하게 벌어집니까? 안 벌어지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벌어진다라고 해서 스크립트를 쭉 짜가지고 우리 청소년한테 주고 읽으라고 하죠.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우리 친구들한테 실질적인 권한과 그리고 실질적인 책임과 그리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사실은 이렇게 수많은 지역의 청소년 의회를 낳게 되었는데요. 금천구 청소년 의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첫 번째 보셨던 그 선거하는 장면 있잖아요. 이게 금천구 청소년 의회의 모습인데, 지금까지도 정말 특별한 의회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뭐냐,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정당을 만들고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를 해서 실제로 아이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서 뽑혀지는 친구들인 거죠. 아직까지 서울시 안에 그렇게 직접 선거로 뽑혀지는 의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죠. 한 가지 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자면, 요 금천구 청소년 의회 안에서는 되게 재밌는 정당들이 많은데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정당 이름이 할 수 있당이에요. 네, 뭔가 우리도 사회에 참여할 수 있고 시민으로서 무언가 해낼 수 있다 해서 할 수 있당. 그래서 아까 사진에도 보셨었겠지만 할 수 있당 당대표였던 친구가 들고 있었던 거, 교육감 선거 우리도 할 수 있다. 네, 왜 교육 주체라고 맨날 청소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는 교육감 선거권을 주지 않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또 다른 당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똑같이 위풍당당이라는 당이 있는데요. 재밌습니다. 똑같당과 위풍당당이라는 두 정당이 합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똑같이 위풍당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거 청소년들이 다 따라하죠. 네. 그리고 심지어 더 잘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이는 장면, 금천구 청소년의회 친구들이 6월 10일에 사실 개원을 했는데 60 항쟁을 기억하면서, 네, 올해가 딱 1987년으로부터 20년이 지난 해이죠. 연세대학교에 가서 이한열 동상에 가서 참배를 하면서 그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1987년 그 뜨거웠던 여름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스스로 배우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동작구 청소년의회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스텝 이렇게 등짝에 딱 받고 있는 저 친구 보이시죠? 이 친구들이 의회 친구들이에요. 축제, 뭔가 어른들이 다 해야 될 것만 같은데 어른들이 다 준비하고 어른들이 깔아놓은 판에서 청소년들이 놀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동작 청소년 의회 친구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축제를 기획해내고 모든 힘을 모아서
실제로 운영까지 했습니다. 관악청소년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바로 지나면 관악구이죠. 관악청소년의회의 친구들도 축제를 직접 자기들이 기획하고 만들어 보면서 이 안에서 자기네들의 의제들을 발굴해내고 친구들한테 어떤 이슈가 가장 중요하냐라고 투표를 해서 묻고 그 정책들을 실제로 실현시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어른들이 생각했을 때 애들이 뭐 그거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정말 더 멋지게 해내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금천구에서는 청소년의회가 무려 2억 3천만 원에 대한 교육 청소년 예산들을 심의합니다. 이건 이 친구들을 믿어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 예산들을 심의하지? 제대로 심의할까? 여러분들 의문이 들지 않나요? 들죠. 대답 감사합니다. 전 이때 느꼈었는데 사실 청소년 의회에 있었던 친구들이 직접 주민 참여 예산으로 자기들이 정책 제안들을 한 내용들도 이곳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자기들이 낸 정책들은요, 심사 결과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자기들이 제안해놓고 자기들이 떨어뜨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은 사실은 있기는 하지만 이 친구들이 그 안에서 다른 정책들을 보고 다른 어르신들이 낸 정책들, 치매 할머니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필요로 하다라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한테 직접 이야기를 듣고 이 정책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이 정책보다는 조금 더 우선순위에 있겠다 판단하고 그 정책을 뽑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은 오히려 어른들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다 얽혀져 있으니까 그 이해관계 안에서 판단을 내린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오히려 그런 것으로부터 되게 자유롭게 정말 어떤 것이 우리 사회에 빛이 되는지 결정을 하더라라는 걸 꼭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꼭 권리만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동작구 청소년의회에 있는 친구들은요,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실제로 소년법 관련해가지고 세미나들 열고 스스로 자기들끼리 공부를 하고요. 공부하고 나서 천종호 판사님을 직접 우리는 불러서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직접 아이들이 판사님을 섭외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판사님하고 같이 워크숍을 진행을 하는데, 워크숍 진행할 때 우리만 듣는 거 아니고 더 많은 친구들 같이 모아서 듣고 싶습니다 해서 중앙대학교에서 워크숍 진행을 한다라고 하네요. 우리 청소년들이 믿어주니까 꽤 괜찮은 일들을 많이 하죠. 네, 어른들보다 의정 활동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꼭 이렇게 얘기해줘. 여기 의원님 안 계시죠 혹시? 네, 어찌됐든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스스로 결정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권한을 부여해 주니까 책임도 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 이 자체가 사실은 학교이자 배움인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청년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청년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집을 구하는 세대가 아니라 이젠 방을 구하는 세대입니다. 사실 저도 혼자 살고 있는데 방 한 칸에서 살고 있습니다. 요즘 방 구하는 애플리케이션 모든 이름들이 다 몸방이잖아요. 네, 뭐 이렇게 해서 다 방으로 끝나요. 뭐냐? 집 구하는 세대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왜? 자본을 축적할 기회 자체가 없었거든요. 내가 예전에는 막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아주 예쁜 집에서 집을 꾸미고 살아간다 이런 얘기들 했지만 더 이상요, 지금을 살아가는 청년들은 집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몸 하나 뉘일 방 구하는 일도 너무나 어렵거든요.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절반을 방값으로 내야 하는 세대입니다. 이런 친구들한테 공간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겠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미래 세대를 시민으로 바라보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시민권, 투표권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의회라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들의 이야기들을 끌어듣고 이걸 사회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청년에게는 투표권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도 왜 이들이 시민으로서 주체로서 등장하지 못하는가? 여기에는 사실은 정말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 갔다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흔히 저희끼리 얘기하는 GD인데 여러분 혹시 GD는 누굴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GD. 네. G드래곤. 네, G드래곤 아니고요. 네. 꼰대를 의미합니다. 네, 저희끼리 꼰대를 보통 이제 GD라고 줄여서 부르기는 하는데 어떤 GD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청년들은 매가리가 없다. 왜 이렇게 도전을 안 하냐. 예전 같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뭐든지 막 내가 상상했던 거 딱 도전해가지고 만들고 그 이루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왔다. 근데 요즘 대한민국 얼마나 풍요롭고 잘 사냐. 제발 도전해라.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맞아요. 맞는데요. 그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 대한민국에 사는 청년들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사실 그 이전 세대가 마구잡이로 쌓아 올린 그 무엇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 그 갑갑하게 쌓아 올려진 마구잡이로 쌓아 올려진 그 뭐랄까 할까요? 경제적 성과 혹은 어른들이 말하는 뭐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는 어떤 빛나는 것들 그 안에서 너무 갑갑하게 무엇도 시도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게 사실 청년들의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시민으로서 무언가를 한다고요? 아주 솔직히 이야기하면 청년이 투표권도 가지고 있고 성인으로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지만 사회에 나가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넌 아직 어리니까 네가 더 준비를 해야지 라는 것들이고요. 끊임없이 실패를 맛보는데 그 실패를 맛보는 것들이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었던 거 어른들이 잘 가르쳐가지고 잘 따라왔던 것들로는 해결되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도 다 나왔지만 공기업에 취직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다 뭐가 없으면 못 가는 거였네. 나는 되게 공정하게 뽑힌다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스펙을 쌓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스펙은 사실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였고 다 뒤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 그게 더 중요한 거였구나 라는 것들을 알 때마다 절망의 늪에 빠지는 겁니다. 그것뿐일까요? 공부만 열심히 해서 내가 배우는 것들 세상에다가 열심히 이야기하면 내가 주목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믿음을 가졌지만 정작 이 논문을 통과시켜주는 사람은 내 앞에 있는 담당 교수인데 이 교수가 내 엉덩이를 만져? 어떻게 해요? 엉덩이를 내어줘야 내 논문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된 거죠. 여기에서 맞서 싸우는 게 지금의 청년 세대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까요? 못 내는 거죠. 이들에게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적인 틈을 열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집 한 칸에서 무엇도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뭔가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꿈꾸는 것들을 도전해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해보라고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정말 공간을 잃은 시민이죠. 아까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삭제된 시민이라고 얘기했다면 청년들은 공간을 잃은 시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 공간을 되찾는 일들을 한 거고요. 청년 공간을 통해서 주체를 사회에 등장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련된 공간이 사실 이 모두의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청춘빌딩이라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는데요. 누군가는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청년들끼리 모여서 밥 먹으라고 만들어주는 게 왜 청년 정책이야? 라는 질문들도 하거든요. 제가 바로 이 공간에서 청년들과 더불어서 같이 밥을 먹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책 같이 읽고요. 저희는 되게 재밌어요. 책에다가 낙서도 해요. 그냥 막 찢어보기도 하고요. 그런 독서 모임도 열어보고요. 그리고 연극하는 친구들 이 공간에 와서 연극도 해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 극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청년 정책이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을 텐데 먼저 첫 번째 밥 모임 하는 거요. 아까도 얘기 드렸잖아요. 청년들이 다 방 한 칸에 혼자 홀로 다 떨어져 있고요. 나는 다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 소셜 미디어 통해서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통해 가지고 다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디바이스에서 딱 나오는 순간부터 자기는 이 공간에서 오로지 자기 혼자인 걸요. 저도 혼자 그렇게 있다 보니까 밥이요 안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편의점 가서 레토릭 돌려 먹는 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지겨워지니까요. 이게 참으니까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안 먹다가 또 와장창 먹게 되니까요. 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살이 쪄요. 건강해지지 못해요. 그 청년들이 이 공간에서 눈치 보지 말고 다 같이 모여서 같이 밥 만들어 먹고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라는 거죠. 관계망을 형성한다는 건 사실은 사회에 있어서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 이게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외로워서 나를 지탱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는 모습들을 만나잖아요. 이걸 막아줄 수 있는 게 바로 사회적 관계망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다? 나 연극하고 싶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을 적게 받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바로 뮤지컬 배우인데 이들이 열심히 공연을 준비를 해도 공연 한번 올릴 극장이 없는 거죠. 이곳에서 와서 해라. 이곳을 여러분들의 극장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공간을 내줬더니 정말 멋지게 공연을 이곳에서 올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공연의 즐거움을 나눠주더라는 거죠. 이 공간 하나 만들었더니요. 이 공간을 벗어나서 지역에 곳곳에 가서 여러 세대들과 소통하면서 청년들이 더 많은 이야기들을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이 시민 주체로 등장하는 건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우리 늘상 얘기하잖아요. 청년과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의 주역이다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 이 지역,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그 힘이 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더 이상 절망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를 좀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고요. 정말로 앞으로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가는 힘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리고 이들이 모든 것들을 꿈꾸고 결정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 볼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세상 그런 학교 앞으로 더 많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